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추석 지나고 바로 도시정비법 2회차입니다. 제가 이렇게 합격단을 보면 문제들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매주 20문제씩 합격단 문제가 여러분한테 가는데 이 정도의 문제도 자유롭게 핸들링이 양이 많다 하지만 안 된다라는 것은 공부에 기초가 좀 덜 됐다. 그래서 집요하게 반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는 거의 다 핸들링이 돼야 된다.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딱 봐도 하천 기반 시설이잖아요. 정비 기반 시설, 기반 시설. 공동 작업장 이렇게 보면 공동 작업장은 주민들 공동 이용 시설 이런 것들은 정말 매년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나오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풀어야 되고요. 용어 정의. 틀린 건데, 딱 보면 정비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한지 재검토하자. 이건 정비 기본 계획이죠.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이렇게 정비 기본 계획이 5년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성장관리계획이 있구나. 성장관리계획,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라고 해놓고요. 여기 이제 공동이용시설이 이제 놀이터, 마을관, 공동작업장, 이런 것들이죠. 재개발 사업에 토지 등 소유자 속엔 지상권자 들어가고, 재건축 사업에 개념이 들어갔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정비기본계획. 여러분들요. 정비기본계획 나오면 정비기본계획 다 메모를 한번 하셔야 돼요. 10년 단위로 짠다 하는 것, 5년마다 수립한 자가 타당성 검토한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이라고 해서 50만 이상의 대도시급 이상에서만 의무적으로 짜야 돼요. 10년 단위로.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관할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안 짜도 돼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짰다는 것은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했으니까 짰겠죠. 그래서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짜면 도지사에게 승인 받으라 이렇게. 그리고 이걸 보고를 해야 돼. 누가 짰든 간에 보고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공통적으로 높은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요 기본계획을 짜지고, 그리고 정비계획을 짜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 그래서 정비구역의 면적 위치, 구체적 정비사업 명칭은 여기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정비기본계획은 정비구역이 아니고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정비기본계획 짜서 구체적으로 정비계획 짜고 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옳지 않은 거니까 쭉 들어갔는데요.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을 한다. 이런 말 나오면 절차를 생략하는 사유에 절차 생략.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어 문제죠, 국어. 거쳐야 한다라고 다 거쳐야 되니까 따로 둘 필요 없어. 그러나 계획기간 단축하거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 생활 안정 대책, 정비 기본 계획, 주거 안정 대책, 주거 대책, 정비 계획, 주거 안정 대책, 정비 기본 계획. 이렇게 대도시 시장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 받고, 중요한 거예요, 이거. 주민공람 14일 이상, 14일 자주 나오죠. 정비 계획은 주민공람 더블 30일 이상. 그 다음 또 정비 기본 계획 틀린 거니까 금방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나왔던 얘기니까 틀린 것만 한번 보고. 정비 기본 계획에는 정비구역 및 면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정비구역, 면적, 이런 구체적 정비사항 명칭은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정비기본계획은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에요. 따라서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핸들링이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정비구역 등을 여기 보면 여러분요, 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한다는 거예요. 정비구역뿐 아니고 등이니까 예정지도 포함해요. 따라서 예정지가 먼저 나오고 정비구역이 나중에 나오겠죠. 그 유명한 3, 2, 3, 2, 3, 5 할 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예정구역을 푼다는 것은 예정지가 지정하고 지정되고 지정 예정부터 3년 된 날까지 구역 지정하지 않는다. 예정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에 가도록 구역 지정 안 한다. 뭐 지정해달라고 신청 안 한다. 그럼 예정지 푸는, 이거 예정지 푸는 거예요. 예정지 푼다. 3년.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 설립해서 한다 할 때,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을 만들잖아요. 2년 내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풀겠다. 만약에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바로 조합을 만든다면 구역 지정하고 3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린다. 그 다음 추진위원회 승인 떨어지면 또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야 되고, 따라서 여러분요, 추진위원회 정상으로 만들고 조합 만든다. 그러면 2년.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바로 조합 설립한다. 그러면 3년.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조합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되는 날까지 삽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점이 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문장이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암기 안 돼요, 잊어먹는다 자꾸 한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문장 위주로 객관식은 40문제 중에 30문제 이상이 서술식 박스형으로 나옵니다. 왜 자꾸 대가리 따서 암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입으로 떠들면서 손으로 쓰는 공부를 제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삽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한다.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해보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을 찍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누가 어느 천재라도 2년, 3년, 2년, 3년이 팍팍팍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뭘 하지 않으면, 몇 년 내에 뭘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머릿속에 딱 나오고 틀이 잡힌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거니까 조합 설립 절차 없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조합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구역 지정하고 5년이 나오는 거예요. 5년 된 날까지 삽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는 거 골라봐라. 시장운수에게 딱 봐도 연습 숱하겠죠. 관상용 중목에 임시식재는 허가 안 받지만 경작지에서 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럼 처음 허가 대상은 4번입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 방법 틀린 것은, 여러분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하는지 정말 10번을 써서 입으로 떠들면서라도 탁탁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딱 보니까 재건축인데 환지를 준다는 거지. 아니 25층 아파트 철거하고 땅만 주면 누가 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재건축은 환지 방식으로 안 된다. 단 오피스를 주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 자, 요런 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8번 정비사업 시행자. 그래서 그 시행 방식, 시행자.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주고 제 밴드에도 올리고 막 별 자료를 다 줍니다. 주면 뭐 합니까? 내 걸로 만들어야지. 자, 그러면 틀린 거 한번 보면 되니까요. 이 재건축인데, 재건축이 한부원하고 신탁업자랑 같이 한다고 그러네요. 이게 재개발하고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둘 중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한다? 그건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이 된다. 조합 설립. 그리고 시장운수 등 LH 등과 같이 할 수 있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같이 할 수 있는데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은 이건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자, 여러분 이어서 명심할 점은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5인 이상이요. 운영 규정을 만들지 정관은 절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운영 규정에 대하여 과반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운수 등에게 승인을 받는 게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받는다라고 해요. 승인, 추진위원회 인가가 아니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합 만들죠. 그럼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들어간다? 비인가 딱 나오면 뒤에서부터 1, 2, 3, 4라고 했잖아요. 1, 2, 3, 4 이렇게 딱 가는 거. 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재건축 딱 나오면 재건축 동별은 과반수 전체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그런데
자, 단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구역에 포함됐다. 그러면 특근해가지고 4분의 3, 3분의 2 하나씩 딱 4분의 3, 3분의 2 딱 채우면 돼요. 그래서 토지등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면 된다. 이렇게 돼. 아유, 답은 쉽죠.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옳은 것은, 이 조합 설립. 여러분, 도시개발하고 정비조합은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아니고, 등기해야 조합이 성립을 합니다.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인 미만이면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 직접 한다. 이것은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이 아니죠. 자,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곳이다. 그러면 재개발이네요. 관리 처분인가 후에 매매 증여를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 입주권 안 나옵니다. 상속, 어디 갔니? 상속과 이혼하면서 주고받는 건 허용할 수밖에 없죠. 이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재건축은 언제부터 안 되나요? 투기과열지구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 얘기를 좀 떠들어 보세요. 그리고 전체 틀 잘 잡아놓고 합격해야 되잖아요. 합격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그래서 한 달여 남은 동안 혼신을 다해서 공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별거 공부 방법만 잘 잡으면.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이번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하면 그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소급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지문은 막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어디라도 나오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 이 문제 여러분, 나머지 지문 틀린 거 빼고 다 읽어 놓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것도 정신 집중해서 읽어 놓으셔야 돼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합장은요, 선임된 날부터 관리처분 인가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원이 되려면 거주하고,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기간이 있어야 되고, 소유는 5년 이상 소유해야 돼요. 5년 이상. 그런 사람만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수. 이런 거 외워야 되죠. 못 외운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자, 이사 3명 이상이고,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면 이사수를 5명으로 한다, 이상으로 한다. 해서 임기 3년 이하이고,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합의 임원의 결격사. 자, 명심할 점은 집중력인데요. 임원의 결격사유는 있어도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건 아시지요? 그럼요. 근데 알면서 틀리는 건 뭘까? 집중력, 체력, 그 다음 훈련.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결격사유.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것은 주택법에서만 나와요. 선고 유예는 아직 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무죄. 근데 그 죄가 해당하는 범죄점 실행한 그 행위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것은 무죄입니다. 그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 주택법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 속에는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조금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정답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정관병어. 여러분 정말 6문제 중에 하이레벨 문제거든요. 못 풀게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정관변경은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데 3분의 2 이상이 오케이 찬성해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따로 이렇게 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꼭 외웁시다. 오늘에도 안 늦으니까. 조합원 자격. 누가 조합원 될 수 있냐? 그 다음 누굴 자르지? 자, 누구? 그 다음에 돈 부담, 비용 부담, 사업비 부담, 돈 부담하는 것, 조합의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부담하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정비구역을 바꿔버린다니까 3분의 2죠.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설회사. 자, 누가 자격이 있냐? 누굴 잘라버릴까? 그 다음에 돈 부담. 그 다음에 위치 면적 바꾸는가. 시설,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고. 자, 그러면 바로 이거네요. 자, 3분의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조합원 자격, 제명, 위치 면적, 돈 부담. 정답 1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기회 삼아서 20문제 중에 주제 하나라도 정확하게 낼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느낌이 쎄하죠, 이거. 자, 사업 시행 계획. 틀린 거 골라라. 여러분, 사업 시행에서 중요한 게 사업 시행자가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시장 운수에게 받는데 인가 전에 14일 이상 주민 공람케 하고 6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 이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 그리고 요 뒤에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 처분 인가 들어가면 그때는 요때 나온 60일을 잘라서 30일, 30일 이렇게 써먹는 거거든. 그래서 틀린 게 바로 쭉, 자, 60일. 시장 운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 시행계획서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60일입니다. 60일. 꼭 써보셔야 돼요. 나머지 지문도 꼭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읽어보셔야 돼요. 요 14일 이상 일반 연람시킨다는 거. 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틀린 것은 임시 수용 등의 조치를 하고 이 집이 융자활선하고 막 임시 상가 설치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하고 재개발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건축은 아니에요. 재건축 부자들이다. 부자들. 그래서 틀린 거 골라라 했으니까 한번 틀린 거 한번 보면 돼요. 이게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한다는 것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할 때요. 재개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동 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야, 수백만짜리 국민주택 채권 사라. 그건 말이 안 되거든. 면제한다는 거. 자, 남은 지문들 말이죠. 정말 오늘 합격단 20문제 보면 버릴 지문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한 이 문제를 5번은 풀어보세요. 지문들 5번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옳은 것을. 자, 여러분, 시행자가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 운수의 인가를 이렇게 받거든요. 인가 신청 전에 그 사본을 보내서 조합원들한테 30일 이상 열람케 하고 의견 수렴해요. 그리고 인가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관리 처분 쪽 나오면 30일 둘이 합쳐서 앞에서 시행 인가는 60일, 그 앞에 나온 시행 인가를 60일을 반 잘라서 30일 쓴다. 이렇게 하셔요. 사업 시행 인가가 60일. 관리 처분은 30일. 자, 옳은 것은, 재개발에서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한다. 단, 지상권자는 제외되고 라고 했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재건축은 전원 동의 얻으면 정비법령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 지문은 워낙 중요합니다. 자, 원래는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기존 건축물 철거를 하는데, 미리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에 우리가 있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 소유자 요거 알아야 돼요. 동의받고 시장 운수에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여러분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 철거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용 수익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지 마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런데 나가 살 집을 못 구했네. 시행자 동의 받았네. 조합에 동의 받았네. 그러면 임시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이런 표현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사용할 수 없다. 동의 받으면 괜찮죠. 자, 시장 운수 등은 관리처분 인가 신청에서 3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자, 사업 시행 인가. 여러분 정비법은 며칠이 잘 나와요. 정비기본계획은 주민공람 14일 이상,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사업시행인가 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케 하고 60일 내. 이걸 반 잘라서 관리처분 쪽에 가면 30일 이렇게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 옳은 거니까 한번 볼까요? 어렵습니다. 완전 하이레벨. 여러분 중에 이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 중에 17번을 내가 알고 풀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합격입니다. 자, 옳은 거니까요.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받아도 이건 쉽네요. 사용할 수 없다. 동의받으면 괜찮아요. 자,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을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물이 있는 대지의 지분을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네요. 이 문제는 좀 쉬운 거네요. 다음 문제가 그래. 요 문제가 아주 센 겁니다. 17번 좀 쉽습니다. 정답은 이제 2번이죠.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 운수 등 인가받아 하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그렇게 문장을 외워야 돼.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인가 다 받아야 돼요. 경미한 변경 빼고. 자, 또 나오죠.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 제외되고 재건축은 조합은 전원동의가 되면 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도 나오죠. 이렇게. 자, 18번 이 문제입니다. 이 18번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력급에서 답이 딱 나왔어. 이 대박입니다. 대박. 자, 어려운 겁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내 사업 시행 계획. 자, 여러분, 사업 시행자가 시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 운수 등에게 가서 인가 전에 14일 이상 주민 공람케 하고, 자, 인가 신청 들어오면 절차 거쳐서 60일 내 인가 여부 통보하거든요. 그리고 시장 운수 등은 지자체 공부에다가 고시를 해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120일 내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립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120일 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한다.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정확한 표현들이 연습이 돼야 돼요. 암기되고요. 분양 신청 기간은요, 그 통지한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실이 아니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를 하고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지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분양 신청 기간 이내 사업 시행자 찾아가서 분양 신청해야지, 시장 군수 등이면 말이 안 되죠. 구청장님, 군수님, 나 분양 신청하러 왔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사업 시행자에게. 그런 식으로 입으로 떠들면서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이 지문이요. 이 지문 진짜 제가 작년도 강조했는데 우리 시험도 그대로 나왔고 간평사 그대로 나오고,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철회한 자 등과 손실보상에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문장 좀 외우세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 관리처분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 다음 날부터 90일 내. 이거 딱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5번은 뭐 쉬운 거죠. 정답은 쉬운. 이 너무 다 답 같아 보이니까. 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건 대박입니다. 한 세대 한 놈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했더라도 하나의 주택 주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했더라도 하나의 주택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따른 다음 절차. 당연히 준공 인가를 받고 토지 분할해가지고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가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 부동산에 발을 디디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청산금. 정말 중요한 게 다른 거 괜찮은데,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5년. 그렇게 연습을 꼭 안 하면 실수하기 좋습니다. 시행자가 청산금은 일괄로 징수하거나 교부합니다. 일괄로, 원칙으로. 금액이 너무 커.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교부가 가능합니다. 청산금 줘야 되는데 주소 거소를 알 길이 없어요. 어쩔까요? 그러면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되죠. 청산금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아?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장군수 등인 시행자라면 당연히 강제징수가 됩니다. 근데 조합이다. 시장군수 등이 아니야. 강제징수 못하죠. 그리고 시장군수 등에게 징수 위탁 맡겨서 돈 받아달라. 그럼 대신 받아주죠.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위탁 수수료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소멸시효 딱 외워놓는 거 이렇게. 자, 이게 왜 틀렸을까? 이전 고시일로부터가 아니고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어부터 정비 기본계획부터 관리처분, 저 청산까지 전체를 훑었잖아요. 이 정도 문제가 마음대로 핸들링 되면 서너 개 맞출 수가 있거든요. 6개 중에.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럼 기본적인 문제도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정말 최소한의 공부할 학습의 양입니다. 합격단 여러분들은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제도 꼭 복습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자, 드디어 합격하러 갑시다. 우리 한 달 뒤에 합격하러 갑시다. 여러분들 합격한다고 자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비법 벌써 2순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주택법 싹 한번 돌고 시험장 한번 가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급하지 않지만 나태하지 않게 꾸준하게 집요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의심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고. 자, 합격하러 갑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합격하러 갑시다.